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고혈압 위험한가요? 확률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뭔가를 설명을 드릴 때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 진료실에는 어떤 큰 모니터가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설명을 가끔 드리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설명은 언제 드리냐면 뭔가 병이 잘 조절이 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을 예를 들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뭔가 환자분이 약을 먹다 안 먹다 하신다. 이제 그런 분들께 조금 더 이 질환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장기가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뭐 예를 들면 뇌라든지 심장. 그러면 뇌하고 심장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보호를 해야 되고 뇌나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협심증, 심근경색, 뭐 심부전, 콩팥이면 만성콩팥병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혈압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심장과 뇌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쭉쭉 설명을 드려요. 해서 위험인자는 어떤 게 있고, 근데 앞으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10년 이내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를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인자를 보면 위험인자가 예를 들어서 1개에서 2개 있고 지금 혈압이 160에 100이 넘어가면 15% 이렇게 이제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열심히 조절합시다. 요런 뉘앙스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걸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55세셨고, 그러니까 여기 연령 해당되죠? 담배는 안 태우셨고, 복부 비만 꽤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위험인자가 2개 있는 거잖아요? 위험인자 2개. 혈압이 160에 1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그런 어떤 심장이나 뇌나 콩팥이나 뭐 그런 병이 발생할 확률이 15%가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이거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지 않고 이게 15%면은 85%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뽑기를 좀 잘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런 게 나오냐, 그런 생각이 나오시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 프로만 보면 그렇죠. 15%면은 100명 중에 15명만 그런 게 생기고 85명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10년 내에 그렇다는 거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 발생률은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질환들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이 성립을 하려고 하면 이제 100명 중에 15%라고 하면 15명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리고 85명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병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병이다. 그러면은 가중치를 도가주 평균을 구하면은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병들이 지금 다 어떤 병들이에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만성콩, 이거 전부 다 만만한 병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면서 어쨌든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어떤 수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만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15%라고 하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병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 직접 닥친 일이 아니면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주변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면서 뭔가 노력을 하지, 딱 닥쳐야 이제 알게 되는, 이게 아무리 이게 제가 이걸 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요, 저도 뭐 물론 최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놔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조금 어리다 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런 질병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인데 이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보통 자기가 걸리는 병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필수 교육 과정에 질병에 대한 교육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의사가 봤을 때는 이거 15%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는 거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거든요. 사실 1%만 돼도 높은 거예요. 되게 유병률이 1%만 돼도 되게 높은 거고요. 만약에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그 심각한 부작용이 1%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약은 폐기하는 거예요. 1%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15%면은 뭐 그냥 좀 감내할 만하다, 또 요런 또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셨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고혈압 위험한가요? 위험합니다. 확률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